새벽에만 당구장에 몰래 출근하는 남성.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넉 달 만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그 새벽 당구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딱 걸린 CCTV 확보했습니다. 자, 으슥한 새벽 비가 내려요. 한 남성이 우산을 접고 자, 당구장에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시지 왜 절로 들어갔어요? 자, 빈 당구장에서 이 남성이 쓱 계산대 쪽으로 가죠. 계산대에 가서 이 남성이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계산대를 뭔가 정리해요. 당구장 주인인가요? 당구장 알바가 일찍 출근했는가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고 계산대를 뒤적이는 이 장면이 CCTV에 딱 포착이 됩니다. 이 남성 다시 올라온 그 길로 배관을 타고 내려가서 유유히 모자를 쓰고 사라지는 장면이 CCTV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전말 함께 보시죠.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을 하고 있는 최모 씨. 당구장에서 일과를 보내다가 당구장 사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다. 그리고 수금을 안 한 채 그냥 퇴근하네. 이걸 파악한 거예요. 지난 4월 말에 범행을 시작합니다. 당구장 업주가 현금을 가게에 놔둔 채 문을 닫는 새벽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 당구장은 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양심일까? 아니면 당구장에 대한 당구장 주인과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일까? 여러 가지 궁금하죠. 이따 한번 이용혁 교수에게 물어볼게요. 최근까지 광주 시내 36곳의 당구장에서 현금과 금품 1,200만 원을 절도합니다. 경찰은 CCTV 분석 후 최모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시민 제보로 PC방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분이 뭐 일만의 양심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였던 걸까요? 자기가 자주 가고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주 당구장은 범행의 대상으로 안 털었어요. 그렇죠.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입니다만 특별한 것은 당구장만 표적으로 해서 36회 절도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엄청 많이 털었다. 네, 더군다나 현금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자의 종류 중에서 합리적 범죄입니다. 우리가 보면 범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양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범죄인. 이번 같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비용과 손해를 따져봐서 계산에 입각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구장에는 현금이 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당구장을 출입하면서 배웠던 거죠. 더군다나 그 심야에 퇴근하고 나서도 현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또 심야 시간에 접근을 한 것이고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자신이 자주 갔던 단골 당구장을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혹시 돈이 없어졌음을 알았을 때 가장 용의자 1순위로 떠올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다, 본인이다. 그렇다 본다면 내가 자주 가는 당구장은 제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당구장은 제외하고 다른 당구장으로 가는 것이 검거의 확률이 적다. 상당히 그 계산적, 합리적 범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구장과 단골과의 어떤 의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좀 걸릴까봐 지능적으로 피한 거다. 그렇죠. 그 발각의 가능성을 가장 이제 줄이는 방법이고요. 더군다나 그 접근하는 방법도 심야 시간대를 이용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정말 출입을 했는지 또 많은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로 한다면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이른바 그 박리담의 형태의 절도범 형태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박리담의 절도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에 많이 털어서 이윤을 많이 남긴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산에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신고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이런 등등을 다 마음속의 지도상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 그 예방 그 대안으로 근래에 그 지자체 등에서 많이 착안하고 있는 것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가스 배관이라든가 특별한 그 사다리에 형광 물질을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형광 물질 칠해 놨다고 하는 표적도 함께 붙이게 되면 범죄인의 범죄 의지가 꺾을 수도 있죠. 내가 이걸 타고 올라갔을 때 내 손에 남아 있는 형광 물질을 통해서 범죄인이 이미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주변의 환경 설계를 범죄 착안에 어렵게 하자 이런 섹패드 기법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군요. 유사한 구조에서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이와 같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 이 교수님께서는 당구를 몇 치십니까?
한 100 정도 치죠. 오, 상당히 잘 치시네요. 과거에는 좀 더 잘 쳤었는데요. 예. 요즘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좀 실력이 줄었죠. 다음에 한번 치시죠. 그렇죠. 당구장에 왜 현금이 많냐라는 얘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당구장에 가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객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잖아요. 네. 꼭 당구장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고객들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당구장 주인이 이제 현금으로 내주고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한 번에 주고 어떤 현금 흐름이 유동이 많기 때문에 당구장에 유독 현금이 많다라는 궁금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00을 치시는군요. 손수 변사님, 1200만 원. 이 양반 다 어디 쓴 거예요? 다 써버렸습니다. 뭐 생활비, 유흥비로 썼는데. 유흥비로? 네, 지금 모친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들어갔고 또 유흥비까지 썼는데 전과 3범이에요. 예. 실제로 동종전과였고요. 그렇군요. 한 차례는 또 1년 넘게 실형을 또 살기도 했거든요. 뭐 다시 한번 이런 범행을 했는데 이번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받으면서 좀 교화돼서 다시는 이런 범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만약에 구속되고 또 실형 선고 받아서 복역한다면 또 모친은 또 혼자 있거든요. 이거만큼 또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정신 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수 변사님 몇 치십니까, 당구? 120입니다. 120, 100과 120을 양옆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80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